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회 임상심리사 2급에서 출제된 이상심리학의 필기 기출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 모두 20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상심리학의 문제를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도 보이긴 보입니다만 답을 찾기 쉬운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3회 문제는, 필기기출 문제는 한 두세 개 정도 틀릴 정도로 시험 문제가 좀 쉬웠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1번 문제부터 내리 20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전환장애 문제입니다. 전환장애. 이 전환장애는 신체 증상 및 신체 증상과 연관된 그러한 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써드릴게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환장애는. 그런데 보통 장애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전환장애가 이번에는 좀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좀 두 문제 정도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 전환장애에서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기제에도 전환이 있어요.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신체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테리성 신경증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방어기제의 전환에서는 대개 수의근이라든지 감각기관, 이 수의근이나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히스테리성으로 수의근 쪽이나 아니면 감각기관 이쪽에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기제와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신체화 장애라는 게 또 있죠. 신체화 장애는 말 그대로 신체 증상 장애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체화 같은 경우는 되게 불수의근과 많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죠. 이것은 이제 방어기제와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 특징인 신경학적 근원이 없는 신경학적 증상을 경험한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부학적인 기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런 증상이 보이는데 그게 거기 나온 대로 신경학적 근원은 없어요. 신경해부학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의식적으로 증상을 원하거나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어내는 게 뭐죠? 배웠는데 허위성장애라고 있어요. 허위성장애. 여기까지가 허위성장애예요. 허위성장애가 의식적으로 증상을 원하거나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전환장애잖아요. 전환장애니까 만들어내지 않는다가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허위성장애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린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모두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들어갑니다. 대부분 순수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지 않다? 유사하다. 유사한 거예요. 이런 증상은 보여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히스테리성 신경증 증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부 생리학적, 생리해부학적으로는 기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디귿 지문이 틀렸네요. 대부분 순수한 의학적 질환의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전환장애입니다. 답은 1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DSM-5의 주요 우울장애입니다.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뭐 해야 돼요? 초래해야 됩니다. 대개 이런 진단 기준들이 많이 있죠. 진단 기준마다. 그 다음에 사파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이 사파는 우울사파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다른 장애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2번 지문도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요 우울 사파가 조현정동장애나 조현병 등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변별 진단이라 하죠. 변별 진단 차원에서 다른 장애로 설명되지 않아야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증 사파나 경조증 사파가 존재한 적이 있다? 아니, 없어야 돼요. 없어야 주요 우울 장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 장애가 있으면 1형 또는 뭐 로마자로 퍼스트형이라 하는데요. 양극성 1형 또는 1형 양극성 장애, 경조증 사파하고 주요 우울 장애가 같이 결합이 되면은 자 2형 또는 로마자로 세컨 두 번째 형태의 양극성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성 장애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조증 사파나 경조증 사파가 존재한 적이 없어야 주요 우울 장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없다 그래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보시면 심리적인 갈등이 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이게 감각 아닙니까? 시력이니까 감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비가 왔어요. 대개 마비는 사지마비, 이런 것들은 수의근이거든요. 수의근. 그래서 이것과 같은 감각 이상 또는 운동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뭐라 한다? 오케이. 이게 바로 전환장애다. 그래서 답은 2번 전환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는 갑자기 엄습하는 그런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한다. 이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중에 있는 거죠. 불안장애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장애 유형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체 증상장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체화 장애가 여기에 들어가요. 신체화 장애가 바로 이제 신체 증상장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신체 증상장애로 나타나는 거고요. 질병불안장애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증상 사례의 정신장애 진단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뭐 이것도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이후,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긴 큰 사건입니다. 재해죠. 재해 경험 증상, 여기에 동그라미 1, 회피 증상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감정 마비 현상 증상 동그라미 3, 과도한 각성 상태 동그라미 4. 여기서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PTSD 아닙니까? 이게 1개월 이상이죠. 진단 기준 1개월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보이는 30대 후반의 여성이다. PTSD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뭐 참고로 하되 여기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있어요. 이것이 이중인격이죠. 이중인격이 바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 또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PTSD의 주된 증상 4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재경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침습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침습. 재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지라든지 정서적인 부분에서 부정적 변화가 나타난다. 부정적 변화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과도한 각성 상태. 과도한 각성 상태. 요 4가지를 우리가 PTSD의 주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적어 놓으시죠? 답은 2번입니다. 이 PTSD도 지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중복되는 지문들이 많이 보였다. 이것이 또 특징입니다. 24번의 답은 2번,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동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강박행동은 어떤 원리에 의하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행동주의론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강박행동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는가라고 했어요. 자, 유지. 우리가 강박행동의 유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왜 강박행동을 하죠? 강박장애 분들이 그렇습니다. 불안이 생기니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강박행동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죠. 이것이 이제 감소된다. 그러면 이것을 강화라고 할까요?
여기 뭐 벌이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강화인데요. 불안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으니까 불안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적 강화 효과라고 말합니다. 부적 강화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벨트 이야기 하잖아요. 좀 좋은 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소음이 나죠. 그리고 이 안전벨트를 딱 매는 순간 소음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부적 강화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는 소음이에요, 소음. 자, 소음을 소음 제거라고 쓸게요.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는 행동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소음이 난다. 소음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계속해서 매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부적 강화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부적 강화 효과라고 말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반응이에요. 자극과 반응,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조건 반사, 파블로프가 이야기한 거죠. 소고는 강화, 중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관심을 중단하는 거예요. 관심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일종의 벌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소고 기법을 쓰는 거거든요. 모델링은 모방이죠.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을 따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델링이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성격장애 중에 경계성 성격장애가 나왔어요. A군집입니까? B군집입니까? C군집입니까? 네, B군집이죠. B군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경계성 성격장애입니다. 연기성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이 네 가지가 B군집에 들어가죠. 임상적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첫 번째, 반복적인 자살행동과 만성적인 공허감. 네, 맞습니다. 이 놓치지 말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살 생각이라든지, 자살 사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살 신용이라든지, 자살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만성적인 공허감이 나타납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좀 이렇게 불완전한 것들이 상당히 주특징이죠. 한마디로 보더라인이니까 경계선 성격장애니까 아무래도 불완전한 모습이 주특징인데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과 특권의식을 요구한다. 이거 경계성 아니에요. 이게 뭐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자기애성 성격장애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바로 2번이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과장된 지각,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답이 2번이네요.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해적 사고, 이것을 망상이라고 하죠. 피해 망상. 자, 망상적 사고와 심한 해리 증상을 보인다. 해리 증상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기억 상실, 그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해리성 장애 하면 우리가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해리성 장애라고 말하죠. 자, 해리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요거 아시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경계성 성격장애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이건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4번 지문은.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경계성 성격장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망상, 일시적이고 스트레스와 연관된 망상 또는 피해적 사고라고요. 피해 망상이잖아요. 이런 사고와 또 심한 해리 증상 보이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공허감, 자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불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경계성 성격장애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왔는데요. 자, 옳은 것은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신경발달 장애에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신경발달 장애 유형입니다. 자, 남성보다 여성에서 4배에서 5배 더 많이 발병한다라고 했는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남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남성이 한 3배 정도 좀 많다. 남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2명에서 5명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1000명당 2명, 5명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입니다. 1000명이 아니라 1만 명당 2명에서 5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이 있어요. 핵심 증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요. 대인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언어적 행동을 사용해요, 사용하기 어려워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야죠.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하는 비언어적 행동의 대표적인 게 눈을 맞추는 거잖아요. 눈 맞춤,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반복적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동증적 행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핵심 주 증상 두 가지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 그러면 여기요. 언어 기술이 나왔어요. 의사소통과 연관성이 있죠. 언어 기술이니까 의사소통. 그다음에 전반적 지적 수준이 여기서 끊어요. A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언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이 A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기 통계적인 부분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임상심리사 2급 문제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남자에서 한 3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자보다 남자에서 3배 정도 더 많다. 그 다음에 인구 10,000명당 2명에서 5명이지 1000명당 2명, 5명이면 좀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유병률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 컨택과 같은 눈 맞춤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해당되는 장애는 뭐냐? 적어도 1개월 동안은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데요. 말씀하세요. 이식증입니다. 이식증, 이식장애라고 하죠. 자, 먹는 행동이 사회적 관습, 문화적 가치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비영양적인 거 먹고 비음식 물질을 먹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지지를 받지 못하겠죠.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 것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애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이식장애, 이식증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되새김장애는 반추장애라는 말로 했죠. 반추장애. 말 그대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향정신성 약물 부작용인데요. 혀라든지 혀를 자꾸 내미는 행위, 그 다음에 얼굴 막 찡기르는 이런 행위, 자, 입, 턱의 불수의적 움직임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움직임 증상이니까 운동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자, 운동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불수의적이란 말이 있어요. 불수의적을 좀 쉽게 말하면 비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떨리거나 혀를 내미는 행위나 아니면 뭐 입을 막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는 막 다리를 떤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운동장애인데 이게 비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불수의적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동증, 반발성 운동장애, 추체외로 증상, 구역질 이런 게 있는데요. 답은 이거예요. 반발성 운동장애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힌트. 여기 운동장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카이네시아가 운동이거든요. 카이네시아가 운동인데 카이네시아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게 무동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비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답은 2번 만발성 운동장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체외로 증상이 있는데요. 추체외로 증상, 추체외로는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대뇌 피질에서부터 뒤에 있는 척수 쭉 이루어지는 신경관이 있어요. 그 신경관이 바로 추체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추체로 이외의 경로를 추체외로라고 한대요. 추체외로 증상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근경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뭐 두 개 정도만 쓸게요. 근경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좌불안석이란 말 쓰잖아요. 좌불안석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체외로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